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재미있고 또 우리 지갑이랑 아주 직결된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6 배당 ETF 수수료 완전 분석인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든든하게 믿고 투자하시는 그 배당 ETF들 있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엄청나게 낮은 수수료가 어쩌면 아주 정교하게 짜인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계좌에서 아주 조용히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 진짜 비용의 실체, 제가 속 시원하게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아주 설집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ETF 살 때 운용사가 대문짝만하게 광고하는 총 보수율만 딱 보고 사지는 않나?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0.01%라는 숫자. 와, 진짜 너무 매력적이죠?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 보이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내고 있는 비용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오늘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뱅가드나 모닝스타 같은 세계적인 금융 거장들이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표면에 드러난 명시적 비용만 보면 안 되고 매매할 때 생기는 스프레드 같은 암묵적 비용까지 전부 합친 총 소유 비용을 봐야 한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비용만 계산하는 건 바다 위에 살짝 튀어나온 얼음만 보고 전체 빙산 크기를 짐작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숨겨진 수수료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1장 수수료의 착시 현상부터 시작해서 3단계의 구조분의 숨겨진 진짜 비용, 투자자별 전략, 2026 수수료 전쟁 상황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4단계 체크리스트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수수료의 착시 현상부터 들어가 보죠. 신한투자증권의 가이드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운용사가 막 홍보하는 총 보수율, 그거 하나만 딱 보는 건 진짜 그림의 딱 절반만 보는 겁니다. 운용보수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 저렴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펀드가 굴러가다 보면 내부적으로 자잘하게 발생하는 기타 비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완전히 놓치게 된다는 거죠. 절반의 진실만 가지고는 결코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총 소유 비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광고판에 있는 명시적 비용에다가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 즉 스프레드, 그리고 ETF가 벤치마크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추적 오차 같은 암묵적 비용까지 모조리 다 합친 진짜 전체 비용을 말합니다. 결국 내가 내는 돈이 총 얼마냐 이걸 알려면 무조건 이 총 소유 비용 마인드를 장착하셔야 돼요. 두 번째 파트, 수수료가 어떻게 3단계로 변신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비용이 커지는 마법 같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1단계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숫자, 광고에 나오는 총 보수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2단계로 쓱 넘어가면 펀드 내부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거래 비용이랑 보관비가 탁 더해지면서 총 보수 비율로 덩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단계, 우리가 증권사 앱 켜고 ETF를 사고 팔 때 떼이는 중개 수수료까지 싹 다 더해진 그야말로 실부담 비율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이 내는 최종 비용이에요.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확 불어나는 이 구조, 확실히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도대체 그 밑에 숨겨진 진짜 비용들의 정체가 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찰스 시왑이나 모닝스타의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 숨겨진 비용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보유 비용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ETF를 그냥 계좌에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매년 알아서 슥슥 차감되는 총 보수 비율 같은 녀석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인데요. 우리가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를 때마다 발생하는 그 호가 차이, 스프레드죠. 그리고 증권사에 내는 중개 수수료, 심지어 금액이 클 때 생기는 시장 충격 비용까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이 두 녀석이 찰떡같이 합쳐져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익을 아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정말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복리의 위협입니다. 당장 보면 0.1%, 0.2% 차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배당 ETF잖아요. 보통 10년, 20년 묻어두는 장기 투자 상품이죠.
이 미세한 수수료들이 10년 넘게 복리로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엔 장기 수익률에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의 눈덩이가 우리가 애써 굴려놓은 수익의 눈덩이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그럼 내 투자 성향에 따라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배당 ETF 딱 사서 10년이고 20년이고 묵혀두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시장 상황 싹 보면서 매달 부지런히 리밸런싱을 하는 스타일인가? 왜냐고요? 투자 기간이 길고 샀다 팔았다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매년 꼬박꼬박 돼 있는 연간 보유 비용, 즉 총 보수 비율을 1순위로 보셔야 돼요. 반면에 매매를 꽤 자주 하시는 단기 성향이시라면 보유 비용보다는 사고 팔 때마다 떼이는 호가 스프레드 같은 거래 비용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행동 패턴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수수료의 타겟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현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26 수수료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운용사들이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 한번 보실까요? 타이거랑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모두 운용 보수를 0.010%로 딱 맞췄어요. 와, 정말 파격적이죠? 코덱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붙고 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무기,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에서는 사실상 셋 다 무승부입니다.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이 팽팽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진짜 승자를 가려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이스 수수료가 똑같다면 최종 승부를 가리는 유일한 타이브레이커는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숨겨진 비용이 되는 거죠. 삼성자산운용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딱 짚어주는데요. 결국 이 ETF가 원래 추적해야 할 벤치마크 지수를 얼마나 오차 없이 착실하게 따라가느냐. 즉 추적 오차,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 팔 때 호가창이 얼마나 촘촘하게 채워져 있어서 스프레드 손해를 덜 보느냐. 이게 진짜 승자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화려한 표면 수수료 경쟁의 이면, 그 백스테이지에서 진짜 승부가 나고 있는 셈이죠.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배운 걸 써먹어야죠. 실전 4단계 체크리스트. 본격적인 체크리스트를 보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아주 뼈아픈 실수 4가지만 빠르게 훑어볼게요. 첫째, 껍데기에 적힌 총 보수율만 보고 오 싸다 하고 덜컥 매수하기. 둘째, 거래량이 없어서 호가창 텅텅 비어있는데 그 벌어진 스프레드 비용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장가로 긁어버리기. 셋째, ETF 수익률이 지수를 잘 쫓아가고 있는지 추적 오차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기. 마지막 넷째, 내가 이걸 1년을 들고 있을지 10년을 들고 있을지 기간 생각 안 하고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기. 어떠세요? 찔리시는 분들 좀 계시죠? 사실 이 4가지 함정만 쏙쏙 피해가도 여러분의 장기 수익률은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본 내용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로 짠 하고 변하는지 보시죠. 앞으로 어떤 ETF든 사시기 전에 딱 이 4단계만 거치세요. 1단계, 일단 공시된 기본 총 보수율을 확인한다. 2단계, 숨겨진 기타 비용까지 싹 다 들어간 진짜 내부 비용, 즉 총 보수 비율을 꼼꼼히 체크한다. 3단계, 증권사 중개수수료까지 얹어진 최종 실부담 비율을 계산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내가 얼마나 자주 매매할지를 생각해서 호가 스프레드가 촘촘한 상품인지까지 확인한다. 딱 이 흐름대로만 하시면 더 이상 숨겨진 비용에 눈뜨고 코베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요, 그냥 숫자만 보고 무조건 제일 수수료 낮은 ETF를 고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10년 뚝심 있게 들고 가는 스타일인지 나만의 투자 성향과 보유 기간에 딱 맞췄을 때 가장 비용이 덜 드는 ETF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스마트한 투자라는 거죠. 모두에게 통용되는 만능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답만 있을 뿐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배당 ETF 수수료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남기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계좌에 고이 모셔둔 그 ETF의 진짜 총 비용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예쁜 숫자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총 소유 비용의 안경을 끼고 오늘 밤 여러분의 계좌를 다시 한번 쫙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동안 안 보이던 진짜 진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